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아니 예상치도 지금 수시로 답을 안 할 건데 뭐. 어디 있어? 자, 오늘은 조금 지난주에 전기력이 조금 까다로웠지. 이번 주는 까다로운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에너지 T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많이 했던 거 그거 한번 확인해주고 그만 넘기면 될 것 같아. 다음 주가 이제 뭘까? 다음 주가 조금 어려워지겠네. 다음 주가 뭐죠? 이거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앙페르 전류에 의한 대결 이거 근데 이거 고난도 문제 나오는 거. 앙페르 다음에 또 뭐죠? 자기장 변화, 자속의 변화에 따른 전자기 유도 역시 고난도 문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신 문제부터 해가지고 고난도 문제 쭉 한번 계속 봐야 되겠죠. 지금 시험대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벌써 9월 초니까 다음 주 다음 주까지 하면 9월 뭐 한 20일 될 거 아니에요? 20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는 상황이죠. 용화가 조금 늦지. 그래 좀더 먼저 빠져도 돼. 응? 추석에 나와요. 추석이 언제고 니네가 시험이 언제? 저희 다음 주에 추석 다음 주. 다음 주는 안 돼. 추석은 정상 수업이야. 그 연휴. 네. 학과에서 정상 수업을 하네. 근데 그 추석 있는 일요일 다음도 휴일이에요. 그거 다 정상 수업 하네. 와. 목금만 쉬래. 근데 나는 원래 목금이 수업이 없어. 나는 추석에 아무 의미가 없어. 추석이 수목금. 하여튼 은서는 그때 수민도 그렇고 얘네가 시험이 빨라. 10월 초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중순 넘어가잖아. 15일만 되잖아. 19일? 그래서 아마 그때만 잠깐 일요일 아침 오든가 뭔가 조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선덕에 되면 이제 시험 번주는 안 나오면 되고 아마 너희들은 잘하면 다른 학교가 늦어서 너희들은 한 줄 더 쉴 수도 있어요. 오. 김치 맛있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맞아. 꼭 그렇게 되지 되라는 건 없는 게 그 뭐야 다른 친구들이 너무 늦는 친구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아마 중간에 어디쯤 지금 복귀 시점을 잡을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회도 통합과학도 많이 했던 얘기고 선행활도 많이 했던 얘기라서 지금 뭐 그 친구 괜찮을까? 전에는 선행이 됐나? 그래서 개념을 또 혹시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조금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개념 계속 녹여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을 쭉 하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한번 이제 녹여서 그죠? 문제에 녹여서 한번 가보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원자 한 개라는 거죠. 원자 한 개의 에너지 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 이 에너지 준이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양자화라는 표현, 띄엄띄엄이다.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는 거 알 것이고. 당연한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지. 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될 때 이 에너지가 얼만큼의 에너지냐? 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그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은 중에 이 에너지 차이보다 좀 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작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이를 못한다는 거죠. 작은 에너지는 당연히 못 올라가는 거고 큰 에너지도 그죠? 뭐 남은 건 잘라버리고 올라가는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딱 그죠? 딱 그 에너지만큼이죠. 딱 그거만큼만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무슨 스펙트럼? 흡수라고 치면 빛을 촥 쐈을 때 지한테 맞는 딱 그 에너지 차이만 쏙쏙 빼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색광 중에서 중간중간 사라진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쪽으로 좀 문제가 돼.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여기서는 그 에너지 차이보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차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해. 왜냐면 이게 T 개념이야. T 개념이다 보니까 하나의 T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의 같은 T 속에 있는 전자가 두 개 있어. 1번과 2번 전자야. 그럼 이 두 전자의 에너지는 간단하다? 다르다고. 네? 무조건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의 전자가 두 개는 있을 수는 없다. 누구의 베타 원리죠?
많이 들어봤지. 아,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T라는 게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거지 에너지 레벨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전부 다 죄가 하나도 다 똑같은 게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는 여기 맨 아래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간격을 만약에 이 2라고 하면 그죠? 이때 얼마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면 이거 에너지, 이 에너지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 그죠? 저 표현. 근데 여기서는 안 통하는 말이야, 그죠? 여기서는 딱 그 에너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D에서 D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 D 중에서 아래쪽으로 갈지 위쪽으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잠깐. 이건 원자 한 개고 이건 뭐예요? 원자 여러 개. 원자 여러 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해? 원자 여러 개가 쭉 붙어 있는 거. 고체, 뭐죠?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고체에 대한 얘기잖아. 도체, 전원체, 반도체에 대한 얘기라서 아 다음은 무슨 고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런 얘기하는 거고 원자 한 개 그럼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조금 대하는 게 달라야 된다. 홀수분을 풀어줄 건데 누가 알았거든요 지금. 아 박소민이랑 홍지산 박소민 어떻게 됐죠? 아 이거 빔 이거 끝내 또안 들어왔어. 반대로 고개가 내가 모르는 분이야. 정말 두리뭉술하잖아. 뭐 했습니까? 쌤 이유도 알려줬어. 홍지산이지? 예. 쌤 현서가 왜 이상이 안 되는지 물어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아까 전에 그 원자 한 개일 때 이거 쌤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 헷갈린다고. 이건 이거 저건. 이게 왜 그러냐고? 아예 이게 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두리뭉술하잖아. 그게 만두처럼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저거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도 좀 필요한 만큼만 올라가고 남은 건 전자 에너지가 좀 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꼭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에 개념 자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격보다 넘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에너지를 가질 수 내가 얘한테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는데 얘가 100을 먹잖아. 그럼 얘는 지금의 에너지보다 100이 증가할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뭐 현재 100이었는데 100을 먹어서 200 됐을 거야. 그럼 이제 이 현수라는 친구의 에너지는 200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이 전자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 값이야. 그게 양자화 개념이야.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라면이라는 음식이 세상에 없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없어. 그런 음식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홍유에서 전화 왔네. 맞다. 아니 그거 일단 먹어보면 맛있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존재하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먹었다는 건 얘가 그 에너지를 가져야 돼. 조금 물리적인 개념이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 있으면 생각하면 됩니다. 양자화라는 개념을 일반 사람, 논리 전공을 안 한 사람들에게 양자화를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이번에도 술자리 한번 하다가 와이프도 같이 갔는데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뭐냐, 왜 빠르냐, 일반 컴퓨터랑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있으니까 얘기했죠. 근데 나한테 설명 듣고 싶거든. 좀 설명이 좀 길다. 좀 스토리가 긴데 괜찮냐. 너무 궁금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제스처 좀 그래. 너무 궁금했대. 근데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시간 많을 때 뭐 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써가지고 계속 풀어줬어요.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려면 처음에 이 보호의 원자명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쭉 출발했는데 확실히 어렵더라고. 정말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지금 만두 같은 거야. 그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데 앞에서 물리 전공한 사람이 뭐 이런 거야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약간 찝찝함을 이제 가라앉히고 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비해봤는데 결국에 마지막 결론은 모르겠다더라고. 모르겠다. 그냥 만들어지면 다시 얘기하자. 원리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얘네 사용하면 된다. 하여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문제가 참 어려운 과목은 맞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뼛속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물리 전공할 건가? 아니요. 그럼 뭐 굳이 뭐 석주 뭐 사실 수학 좋아해요. 거기 이제 나무. 자 일단 앞에 쉬운 것부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좀 거리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앞에는 별거 없다는 거야. 전자 에너지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전자 에너지가 크다 그럼 거리가 원자로부터 멀다 이런 얘기죠. 멀리 간다 이거죠. 숨도 맞군요. 인사 되게 재밌게. 멀다. 원자력이 전자에 잡아간 전기력은 멀어졌으니까 전기력을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볍게 그냥 풀기 몇 개 합시다. 나에서 허용된 끼는 전자 에너지를 모두 갖다 방금 현수가 했던 얘기죠? 같지 않다 이런 얘기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돼요. 파울리, 베타원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 못해서 그래요. 화학생은 이런지. 파울리, 광농생 쪽인데. 화학생 누구예요? 아 맞다. 선덕이죠. 파울리, 베타원리를 이제 정확히 저런 게 베타원리구나 딱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사실 이제 만두도 그걸 이해를 할 텐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나에서 전자 이웃한 허용된 띠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용된 띠 사이에 그러니까 요런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뭐 맞는 얘기가 뭐 가볍게 귀엽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이야 간단한 거니까. 반찬이 좀 너무 안 보이는데. 어쩌고 나왔습니다. P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유전자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 전도대로 올라가는 거지? 자,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죠?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허용된 띠라고 불러. 그죠? 전부 다 허용된 띠가 그러니까 이 띠들은. 그런데 그 중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마지막 띠, 이걸 뭐라고 부르지? 잘 알고 있죠? 원자가 띠. 지금 저 친구 누구죠? 이 친구 때문에라도 한 번은 좀 짚고 가자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사실. 여기 위에 원자가 위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허용된 띠 중에서 아직은 전자가 없는 전도띠에서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자유전자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자유전자는 전도띠로 올라온 전자다. 그럼 이 여자는 뭐가 돼? 전자가 사라졌으니까 빈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른다. 자, 양공의 정의도 기억해야 됩니다. 양공의 정의는 뭐냐면 허용된 띠 중에서 마지막 원자가 띠에 있는 구멍 플러스 그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우리 이제 그 P형 반도체가 만드는 임시 레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좀 이따 할 거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구멍도 어쨌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양공은 전자가 있을 자리에 전자가 없는 곳. 근데 이 전자가 있을 곳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 핵이 전자를 속박하는 그 영역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없는 곳. 그러니까 허용된 띠까지는 전자가 원래 있는 위치잖아.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핵의 힘으로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라고 배웠죠. 그 유효 핵전화라는 힘으로 충분히 끌어당겨서 카바칠 수 있는 영역까지. 근데 거기에 자기가 몇 어? 그럼 그 이제 양공력. 근데 이게 위로 점프했다는 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 핵의 구속력이 완전히 많이 약해지는 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반자유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 그걸 이제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유전자냐 양공이냐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 원자의 핵의 구속력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야. 구속력이 강하냐 약하냐 요 개념을 보면 된다. 하나 추가 질문은 추가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자유전자잖아. 그럼 몸이 자유롭다는 얘기가 아니겠어? 얼마나 자유롭을까? 어디까지 잘 갈 수 있다는 얘기. 어디 이렇게 막 간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위요? 이게 내가 집수한 거 아니잖아. 어디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주변에 다른 원자로 갈 수 있나? 이 원자 내에서만 이렇게 막 자유롭다는 거야. 다른 원자까지 갈 수 있다? 도선 자체에서 흘러가는 게 자유전자였지? 자유전자라는 게 전류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원자까지 다 건너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자유분이 된 거지. 근데 100% 자유는 아니죠 사실은. 구성력을 작동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움직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 열작용이 됐건 전류에 의한 전압이 됐건 간에 가능하다 이게. 아무튼 그냥 어? 그냥 화학 같다는 느낌. 화학 같다고? 아무튼 자연전자라고 한다 틀렸죠. 이제로 잡을수록 뭐지 전기성이 좋아진다. 이 간격이 좁으면 그죠? 도체가 되고 어중간하면 반도체, 멀면 저전체에서 맞네이고 비해서 A로 전환하는 전자 복수하는 최소 에너지 이거 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소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왜? T니까 최소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맞다라고 하면 된다. 우리 이제 전송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수업 좀 했는데 우리가 지금 64번을 풀기 위해서 여기다 잠깐 쓸 건데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오메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 아우 만배야. 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전압인 거 알죠? 전류, 저항. 그러니까 어떤 저항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압이 걸렸다는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전압이 걸린 거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오늘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자유수단 이런 데 풀면 내 중학교 때 배웠던 막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있잖아. 그거랑 다이오드랑 혼합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메 법칙이라든가 회로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럼 또 풀겠지만 아무튼 그럼 여기서 저항 R이 어떻게 되느냐? I분의 V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것은 회로도에서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전압을 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가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 R을 구하는 식이 로의 S분의 L 이런 게 하나 있지. 기억나나? S분의 L 뭐였어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길이에 이제 뭐 도선이 있다. 길이가 A다 이렇게 해서 단면적 여기 면적이 S다 이렇게 했고 이 도선의 이제 고유한 값인데 비저항 로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다. 로라고 하는 비저항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를 좀 주목합시다. 시험 문제 이제 이게 한 문제 나옵니다. 선동되는 용어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물질의 재료,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상수값이지. 그러니까 네가 구리를 쓰냐, 은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의 비율이라는 뜻이야. 얼마나 네가 저항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더 붙였어. 그럼 저항이 이게 지금 저항 하나가 저항 R이야. 두 개 붙이면 저항 몇 개? 얼마 되는 거야? 얘도 저항이 R일 거 아니야? 그럼 저항이 2R 되는 거 알죠? 이걸 보고 저항이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야. 그럼 저항이 왜 두 배가 된 거지? 뭐가 두 배가 됐습니까? 길이가 두 배 됐으니까. 총 길이가 두 배 됐으니까 단면적은 똑같은데 두 배 됐으니까 이게 2R 됐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랑 상관이 없냐면 비저항과 상관이 없는 얘기야. 길이랑 단면적만 변화시키는 거야.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여기 똑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붙여 이번에? 아래로 붙여가지고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부르고 이건 저항이 2분의 1 R이 된다 이렇게 하잖아. 역시 이것도 뭡니까? 단면적을 바꾸고 길이는 냅둔 거지. 역시 또 뭘 뺐어? 비저항 얘기가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비저항을 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식을 저항 R은 비례합니다. 단면적 분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비저항을 빼고. 그런데 저 비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물질마다 정해져 있다. 구리는 얼마, 금은 얼마 딱 있어. 그 값은. 단 온도에 따라 달라지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변수가 뭐냐면 온도야. 온도. 온도만 변수가 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비정 로라고 하는 건 L분의 RS 이렇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 식이 의미하는 걸. 내가 길이를 두 배로 했어요. 단면적은 냅뒀어. 냅두고 이거 두 배야. 그럼 저항이 얼마 돼? 그럼 이게 꼭 보일 샤를 법칙처럼 이거 두 배 했더니 얘가 두 배 된 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죠? 재질이 똑같으면 이 값은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바뀐다는 뜻이야. 맞죠? 왜냐면 내가 얘네들을 바꾸는 순간 이 R 값이 바뀌거든. 그래서 다 상쇄가 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같은 재료로 선을 구성했으면 무조건 비저항은 정해진 값 그대로 쭉 유지해. 재료를 바꿔서 그럼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는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전기 전도도는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야. 시그마. 시그마는 비저항분의 1 이렇게 잡아요. 비저항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시그마는 즉 전기 전도도는 이게 지금 비저항이죠.
RS분의 L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죠. L과 S를 아무리 바꿔봤자 그에 맞춰서 R 값이 변해.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도 안 바뀌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야. 재료에 따라서 결정된 값 로분의 1이니까 이것도 재료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값이야. 맞죠? 그래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비저항 로와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 이거는 그냥 물질에 따라서 그냥 결정된 값이다. 물질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안 바뀐다. 단 하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변수가 있다면 온도다. 그것만 빼면 도선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낚이면 안 된다.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거야. 지금 이 문장 보세요. 64번. 한번 풀어볼래요? 무슨 말인가 한번. 64번. 근데 불면적이 ES일 때 전류를 2배로 보내면은 그 면적당 지나가는 전자수는 일정하면 저항은 같은 것 같아요. 가면적이 2배 되면 저항은 반대고 전류는 2배. 하나당 흐르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저 S를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눈다 생각하면 2분의 1S, 2분의 1S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전류도 약해지니까 저항 똑같은 거. 전류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하이 아니에요. 단위 시간. 그러니까 반 자르면 그냥 반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저항은 그래도 똑같은 거. 상관이 없는 거야. 맞나 풀었나? 뭐 풀고서 64번 풀으라니까. 5번 아니에요? 64번 5번이라고? 65번 아니냐고? 네 질문이 뭐야? 1번이네요. 반찬 1번 골랐다. 왜 1번이지? 왜 A가 붙였지? 이거 수치해야 되네. 비저항이 크다는 건 저항이 큰 겁니다. 그죠? 비저항이 크면 저항이 큰 거예요. 아 좋지 않으면 저런 차이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그렇네. 값이죠? 네. 이게 저항 큰 거야. 이게 지금 저런 차이. 그렇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1승이야. 그래서 A는 값다 맞고 기억은 어떻게 바꿔야 맞는 목이 같다. 좋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뭔가 이 단면적이 2배 됐는데요? 아니죠. 이건 지금 전기 전도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전도를 볼 것도 없이 비저항이 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 그죠? 뒤집은 게 전기 전도도인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에 낚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라는 칸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럼 조금 얘기 달라지겠죠. 그죠? 저항이 있었어. 여기 저항이 R이야. 그럼 여기 저항이 얼마야? 2분의 그렇죠. 2분의 1 R이겠지. 이 저항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단면적이 클수록 작다. 맞습니까? 전기 전도도인데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냥 똑같다 걔는. 이제는 꼭 이해하는 것 같지. 난 쉽게 낚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64번에 1,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까지 나와요. 수능에서요? 수능에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중간고사였어. 제발 이번에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한번 물리 4단원이 생겨야 돼. 토키오 들어보라. 너희들이 졸업하면 돼. 지금 중2부터 적용하는 거지. 새로운 거잖아. 요즘에 말하는 건잘 반대. 그치. 근데 필러를 빼면 사실은 양을 늘리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내 돌림이 이거 다 필요 아니었어? 필러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쉬운 건 있지. 우리 투로 잠깐 간 거야 지금. 잠깐 인사 갔어.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4개 단원을 만들고 다른 애들로 전반적으로 약간 내리면 되지. 난 괜찮아. 상관없어. 그럼 포기하는 애가 훨씬 줄어들 거야. 내가 3월달에 했던 얘기 기억납니까? 물리는 3월달에 이렇게 출발해서 한 학기 지나면 포기해 이렇게 쭉. 근데 화학은 그냥 비슷하게 가거든. 뭐 할만하기도 하고 4단원이 더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버티거든.
근데 물리는 일단은 역학 딱 끝나면 에이씨 못 해먹겠다. 아니면 혼자 하고 인간 이게 쭉 해봐. 생명이랑 지금 생명치고는 잘 모르겠어. 생명치고는 내가 수업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현재 선생님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그 화학도 수업했었고 생명도 했었고 지구학도 했었고 수학도 다 했었으니까 5과목은 내가 알아. 근데 하여튼 화학은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화학은 좀 할만하지. 물리는 항상 1단원이 끝나면 좀 왜 만든? 화학 포기했어? 네. 화학을 포기했다고? 니네 다 내리잖아. 저번에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공부. 화학을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뭐 아니야? 네, 나와 있습니다. 뭐 봤습니까? 전기? 몇 등? 처음 들어서 그래서 전기 전도도 어떻게 구하죠? 네. 전기 전도도 그렇겠네요. RS분의 L. 근데 이 친구는 뭔가 똑같은 게 있을 거야. 3개의 변수를 주지 못하잖아. 그래프가 축이 2개인데. 그러니까 RS분의 L이니까 딱 보니까 뭐 똑같은 거야. 길이가 같은. 길이가 같단 말이 어딨죠? 여기 거랑 길이가 같대. 그러니까 여기 얘 하나 지워주시고 그럼 2개 곱한 거 분에 역수하면 전기 전도도가 되는 거야. 그럼 곱한 값은 뭐야? 이거 1 잡고 이거 2 잡고 이거 3 곱한 거. 그죠? 2개 곱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큰 겁니까? B, C, A 순이겠네. 그래서 가볍게 4번 골라주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67번 한번 또 풀어볼까요? 이제 마무리할까? 이 개념은 이제 이 개념 마무리용 67번. 아, 살을 너무 뺐나? 살을 너무 뺐나? 힘이 없어. X가 어디 있어요? X로 만든 ABC. 셔터리가 잘해. 지난번 몇 등으로 나왔지 기말? 내만 따지면 5요. 등급이? 사였나 오랬나? 중간 때는? 그때는 사? 아 그때 말하면 강의 붙이기구나. 근데 잘하는데 왜? 그냥 그 거기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방학 때좀 했어요. 아 너 참 벼락치기 혼자만 뭐 집중해서 한 과목 끝내고 막 이런 뭘 그렇게 한대? 아니요. 뭐 이거 아니야? 아 그리고 역학을 중학교 때 수수 제대로 하는 게 방식을 없어서 그 기억에 안에서 만드는 도핑 아니야? 그렇죠. 이제 순수 반도체가 있고 뭔가 불순물을 도핑하면 이제 P형 N형이 되잖아. 좀 다음 다시 말하는데. 그거 맞다고? 아니요. 맞는 거 아니야? A, B, C가 X잖아. 잘 봐. 이거 저항값이야. 역수 이거 길이에요. R분의 L로 되는 거 아니야? 1, 3 나오잖아. 어딨어? 어때요 이거? L분의 어차피 반면적이 똑같다는 거겠죠? 네. 이거 똑같은 거니까 L분의 R 하면 돼. L분의 R 해봐. 그럼 이거 1이지. 이거 1이지. L분의 R. 이건 얼마예요? 3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L분의 R을 하면. 네. 그 비정을 구하면 그렇고 전기 전도도는 반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지금 그게 아니고. 아 이거 물어봤군요. 그럼 이거는 전기 전도도니까 뒤집어야 돼. 전기 전도도는. 이건 비정항이고. 전기 전도도는 이게 지금 X니까 X보다 Y보다 맞는 거예요. 맞죠? 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 아니 첫 R은 반대로 했나? 이 아니, R분의 R분의 S분의 R하면 나오니까. D 역수치하면 3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지. 그러면 D의 전개전도가 X 얘네가 X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지. 얘네가 X로 틀린 거지. 왜요? 아니 숫자가 되니까. 아 맞아. 그런데 왜요? 숫자가 X가 1이고 Y가 3이죠. 근데 뒤집어야 되지. 전기 전도가 얘가 Y야, 얘가 Y. 정치노도 아니, 저 그건 R은 비정항. 아니 R은 이거 값이 S분의 R 넣으면 저? 저 넣으면 좀 뒤에 2가 3분의 1 나오고 그러니까 2가 아니고 로우예요. 로우에 뒤에 로우가 3분의 1 나오고 A에 로우가 2가 나오고 아무튼 근데 이 문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틀렸고 막대기가 계속 정신분도 크다 어때? 상관없다 그랬지? 상관없다 했고 Y 도핑하면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 잘 통한다 이 얘기지. 불순물 반도체가 더 잘 통하잖아. 그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뒤로 골라주면 되는 건데 뭐가 눈에 보여요? 요렇게 눈에 보일까 이거? 네. 패턴이?
엄청 어려운데요. 같은 물질이라서. 그렇죠. 그게 포인트야. 같은 물질로 만들어서 같은 x로 만들었더니 이 값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여기다 넣어야겠어. 이 정도 찍히겠죠. 6과 2인 거. 또 3분의 1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건 계속 y는 이 라인을 탈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 라인 한 라인을 쭉 탄다는 건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다. 비저항과 전기전도도가 같다는 얘기다. 쌤, 이게 불순물이 많을수록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좀 이따 N형만도 P형만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은 그러니까 맨날 이 개념으로만 시험지를 선생님들이 내는데 대부분. 진짜 모르겠네. 근데 요거 그래프 해가지고 요 기울기 비교해가지고 뭔가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나와주면 땡큐인데 잘 안 냈죠. 다 학교 있을 때 내 학교 있을 때 문제가 아무 생각도 괜찮아.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물리가 겁내 물리적이었거든요. 문제. 아니 쌤. 아니 선도க்கும் 기간이 한번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이게 늦었잖아. 이제 좁혀잖아. 아니 쌤. 아니 저 너무 잘안 넣은 거 아니에요? 조금. 아니, 길이 아니 화면이 작고 길이가 3이니까. 저건 비저항이라고. 그러니까 비저항 전기 그러니까 전도는 저거 역수라고. 현수는 이거 R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지. 저걸 계산해서 나중에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요. 근데 저렇게 자꾸 뭐 잘 이해 안 되면 달려들어야죠. 뿡 하지 말고. 좋은 자세입니다. 자꾸 이렇게 달려들다 보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성취감이 들 때도 있어요. 빨리 가고.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할걸? 요건 잠깐 설명 조금만 하고 갈까? 서류 중에 이제 니네가 정확히 아는 용어가 나왔다. 비저항. 근데 이 비저항은 뭐에 비례할까? 그대로 비례하는 게 뭐야? 그냥 저항 R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크면 저항이 크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가로치기 온도예요. 내가 아까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온도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전체가 달라진다. 많이 봤던 거 대표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커진다. 즉 무슨 말? 저항이 커진다. 즉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거 왜 그렇다고요? 자유전자가 되게 많은 친구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경주는 진동 운동을 알고 있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친구들의 운동 속력이 빨라지지.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한쪽으로 쭉 가줘야 전류인 건데. 그렇죠? 잘 가고 안 그래도 잘 가는 도체인데 너무 속력을 높여버리면 이제 진동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유효 충돌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냥 이렇게 쓱쓱 갈 애가 괜히 이질하다가 부딪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되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분자 물리학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막 한참 그쪽으로 다룹니다. 결국에 물리를 계속 하다 보면 이걸 다 하게 돼 있어요. 화학도 해야 돼. 다 이걸 다 버무려놓은 게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파생되는 개념이라서 계속 한다고 하여튼 물리 전공하는 사람 없나? 아무도? 한참 굉장히 논리스럽게 전공하게 생겼는데 느낌이 딱 물리학과 너 뭔가 인문 아니, 사회 싫어하는 요식학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요식 그 만두학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현수 같은 애들은 그런 데 많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불교. 항공. 아니 무슨 막 체육 쪽 아, 이 몽타주만 보면 체육 쪽 고려하고 있어. 점수 안 되나? 그래? 그거 이게 있다니까. 본능이 있잖아. 점수가 안 되는데. 슈토리 같은 애들은 저런 애들은 어디 가나 있어. 무슨 과에 가나 그러는 거 한 말씩 있어요. 하여튼간 반도체랑 전원체는 이건 알고 있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움직임이 활발해진 게 얘네들한테는 땡큐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비저항이 준다, 저항이 준다, 전류가 세진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누가 잘 통한다. 어쨌든 그래도 누가 잘 통한다는 뜻이야? 도체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 온도가 역전된다는 얘기. 아 맞아요. 좀 많이 가면 그렇게 하는. 그럼 페르미 준리를 알아야 되는데. 동물 안 알려. 동물 때물 쳐서. 동네가 역전된다 했어. 맞습니다. 나중에 가면 역전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또 반도체 비장이 점수예요? 비전이 감산다는 게 전류가 잘 통한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점핑하는 전자 자체가 많아져. 근데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 다 반도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컴퓨터나 핸드폰 다 반도체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너무 과열되면 또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네.
그 반도체 소자가 있고 곳곳에 그 기판 자체는 도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혹시 페르미 준 얘기도 하셨나?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삼성이 왜 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지 아냐. 그 쌤이 약간 TMI로 이렇게 막 설명하셔. 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드리는데 왜 R이랑 B랑 왜 비례해요? 네? S분의 L. 어우 치워버렸다. 예? 아니 항상 일정한 거 아니었어요? 온도에 따른 변화다. 아 죄송해요. 그게 아니지. 비례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정렬성이 웬만하면 크다. 그죠? 웬만하면 크고 반도체가 이제 좀 작다 이런 얘기인데 온도를 보세요. 이미 1000켈빈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깊게 들어가려면 좀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에너지 준비를 진짜로 많이 끌어와야 돼. 많이 끌어와야 돼.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로축에 비저항이 있을 때가 있고 세로축에 뭐가 있을 때가 있다? 전기랑 그렇죠. 전기 전도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시그마가 있을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그래프가 패턴이 바뀌겠어요? 뒤집어 반대. 뒤집어서 그러니까 도체가 맨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오겠지. 예.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게 반도체가 될 것이고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저랬죠. 이렇게 하면 돼. 당연히 학교 시험은 이거 지우고 보는 거 아니야. 뭔지 알아주고.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중에 이제 두 개만 골라서 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7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이제 개념 설명, 추가 설명 위주로 갈 거예요. 여러분 A가 문제는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도체고 하나가 반도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반도체야? 이 친구가 반도체죠. 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 도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자가 막 채워지잖아요. 엑스럽트 띠에 채워지다가 전자가 채워진 마지막 띠, 원자가 띠지 그러니까. 원자가 띠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는 이런 그림 여기 비어있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돼버리면 이건 도체라고 표현하잖아. 도체라는 그림도 어떤 그림이 있어? 원자가 띠가 이렇게 원자가 띠가 있고 그 위에 전도띠가 그냥 연결돼 있는 똑같은 그림상으로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건데 일부가 비어 내 거. 아니 조교 보면 그런 거 같은데. 여자예요. 당근으로 뽑아요. 이거는 알고 뭐.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붙는 게 있고 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얘랑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면 도체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반도체와 절연체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절연체는 이 간격이 좀 멀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요 반도체랑 절연체의 특징 중에서 무슨 특징이 하나 기억날까? 여기 채워지는 전자들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가 띠를 가득 꽉 채우고 있다는 표현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꽉 채워져 있으면 반도체 아니면 절연체다. 그죠? 꽉 채워져 있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도체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절연체는 원자가 띠가 가득 차 있어야죠. 근데 니네 화학 배웠잖아. 확률적으로 그게 뭐 높아? 그런 확률이? 어떻게 마지막 문제 딱 이렇게 깔끔하게 그죠? 딱 입구가 딱 채워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절연체라든가 그 원자 단위로 들어가면 당연히 얘네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아? 니네 주기율표 배웠잖아. 그 금속 비금속 구분할 때 이렇게 선 이렇게 쭉 듣잖아요. 훨씬 많죠 이쪽이 금속 쪽이. 그 얘기하는 거라고. 아 그럼 당연한 얘기구나 확률적으로. 그런데 하나를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다. 반도체 순수 반도체 얘기하는 거야. 불순물 섞기 전에.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통한다 안 통한다?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는데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통한다. 통한다는 건 무슨 뜻? 전하를 날라주는 친구가 있다. 근데 전하를 날라주는 친구는 두 개밖에 없잖아. 전자랑 양공. 그러니까 지금 순수 반도체는 전자와 양공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개수 많이 안 그리죠.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자 3개 올라가서 양공되고 위에 전자 한 3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개수로는 뭐 전류 흘러봤자 개빡치다. 근데 약은 흐르긴 흐르는데 너무 약하니까 여기다가 불순물을 도핑해서 양공이나 전자를 많아지게 하는 거. 불순물 반도체 P형 N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친구가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공짜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뭔가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야. 맞죠?
원래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 아까 꽉 채워져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를 흡수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열 상태에서 요거야. 요거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열을 먹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열이 하나도 없으면 몇 켈빈? 0켈빈이면 반도체 이 자유전자랑 양극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원래 그림대로 되는 거라니까. 요 상태. 이게 지금 0켈빈 그림인 거야 사실. 근데 여기다가 양극과 전자 조금 그려놨다. 그럼 상원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어쩔 때는 하나도 안 그려놓고 반도체를 하고 어떨 때는 막 양극 전자 그려놓고 반도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온도 차이다. 그리고 이제 관념적인 차이다 이런 얘기다. 만약에 올라가 있었는데 전자가 0켈빈에 떨어지면 전자 내려와요. 당연히 내려와야죠. 당연히 내려와.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짚어보고 73번 한 문제만 해볼까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73번 한 문제만 잽싸게 해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그만합시다. 요새 맨날 주말마다 여기 시끄럽게 했던 거 어떡하지 안 온다. 하나가 여자애 그치? 가지고 그치? 그 여자 때문에 온 거잖아. 짜장면 안 그래? 여자애가 잘렸나봐요 라고 했어. 그 저희 완전 처음 있지 않았어요? 문신하고 담편 여자애 하나 있잖아. 걔 친구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 요즘도 안 보이더라고. 응. 그 여자가 딴 데로 왔겠지. 내가 신고했는데 오토바이 민원 소음이 심하다. 민원 넣는. 그 장면 주지 않아요? 포상들. 아니 뭐 번호판 찍고 그런 거 아니고 얘 근처에 너무 신나 자꾸 온다. 주동. 경찰 충돌해서 출동해서 뭘 해라. 먼저 13번 몇 번입니까? 2번. 2번 되겠습니다. 2번. 지금 맞다, 얼어. 아니 알았어. 제가 여름 특강, 내년 특강은 아니지만 여름 방학 시작할 때 8월 말까지 10kg 뺀다고 약속을 했거든. 누구랑? 그러니까 애들들이랑 얘기한 거지. 내가 할 거다. 공약을 한 거지. 8월 30날 31일이었나? 재봤더니 딱 10.4kg 빠졌더라고. 한 6주 걸렸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작년에 96kg였거든. 꽤 약간 살집이 있었어. 그렇게 안 보이지? 지금 96이 아니니까. 그때? 아 그때? 네. 아 이게 겉으로 대단한 차이는 없어. 그냥 약간 뭐 뱃살이나 막 등살 이런 게 생겨. 영상 갈비살 이런 거 생겨. 근데 너무 병 걸릴 것 같고 위험할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좀 뺐어. 2차 2번에 걸쳐서 빼려고 10kg 빼고 10kg 빼야지 했던 건데 그게 작년 가을에 뺐나 내가? 10kg? 그게 지금 시간 텀 좀 줬다가 지금 이번에 뺀 거야. 목표 수치 더 갔어 이제. 73이 목표야. 그래서 살찌야지. 그거 몇이야? 저요? 한 92 정도. 내가 키가 181인데 181에 내가 20대 초반에 내 몸이 제일 호리호리하고 건강하게 보였을 때 있잖아. 군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딱 이거였거든. 그래서 저 수치를 찾으려고 지금 가는 거야. 지금은 76. 오? 참 비슷하네. 96에서 20kg 뺐어. 맞지? 맞 78. 이때가 내 몸이 제일 이렇게 사진 찍든 머리도 제일 이쁘게 나오는 몸. 30cm, 30cm. 근데 이제 그때랑 약간 달라. 배가 좀 나왔어. 나이 때문에. 이 어쩔 수가 없어. 출산. 이 살이 안 빠져. 이게 안 빠져. 옛날에 이게 없었고 이렇게 없었거든. 이게 자꾸 이렇게 돼 있어. 수술하시고. 그래서 시술하려. 어? 리프팅. 그렇게까지. 지나가는 피부 관리도 하고 있고. 여기 제모도 하고 있잖아. 레이저요. 레이저 제모. 그거한테 잘 잠깐 남아있어.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시면. 약간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제 약간 좀 폭풍이 있는데. 회사한테 치팅데이 그걸 하셔가지고. 다시 복구되는 근데 그게 별로 위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못 먹겠어요 진짜. 치즈케이크라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거기서다가 뭐 마음은 되게 많이 먹을 것처럼 이렇게 쫙 했는데 이만큼 먹었는데 애들 먹으러 다 했는데 어쨌든 남아. 다음에 한번 또 해봤는데 소시지도 굽고 막 이번엔 진짜 먹을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막 했는데 또 했더니 또 좀 먹었다. 장현 오셨더라고. 달려보자 했는데 못 먹겠다. 근데 완전 여기가 쪼그라들었어. 이걸 다시 늘려야 요요가 오는 거잖아. 그것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살찌려고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전자의 전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강출에 다시 그만큼 수에 올라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된다. 노력을 안 했는데 살짝 올라오는 거니까. 심하죠, 불화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거야. 자, 요 개념 설명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얘기야. 요거는 조금 잘 들어둬야 되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광다이오드까지 쭉 갈 거니까. 일단 지금 여기는 이 에너지 준위와 이 에너지 준위가 없는 게 원래 순수 반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섞었다 해봐요. N형 반도체는 몇 쪽 원소를 섞지? 요거 이제 통합과학도 계속 했던 친구들이지. 요거 이제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얘는 전자 하나 부족, 얘는 전자가 하나가 남는다. 뭐 이렇게 썼던 거예요. 전자가 남으니까 전자를 그냥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목대 규칙이 만족되면서 원자가 안정이 되니까 남는 전자 하나를 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다? 원자 핵과 그 전자 사이의 구속력, 쿨롱힘, 구속력이 작아진다. 그 얘기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보낸다는 게 지금 여기다 보내면 전도티 바로 아래니까 주목해야 됩니다. N형 반도체에 남는 전자는 굉장히 위쪽에 있어. 그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굉장히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다이오드가 될 거고, 다이오드가 되면 전자가 양공으로 들어가잖아. 그게 뭐다? 이렇게 떨어지는 개념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좌우 이동이 아니고 떨어지는 개념이죠. 떨어지는 개념. 떨어지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지금 이 상원에 이 정도의 열만 있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간격. 굉장히 짧으니까, 좁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부 뭐가 된다고? 드르르르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자율전자를 만들어낸다. 그죠? 그게 바로 N형 반도체의 전문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이유지. 그런데 내가 아까 양공의 정의가 뭐랬어? 원자핵과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는 빈자리를 했지. 근데 이건 지금 버리고 싶어서 최대한 멀리 보낸 애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이 빈자리, 전자가 올라오고 남은 빈자리는 양공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공 개수는 증가가 없이 자유전자만 자꾸 증가한다.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나르게를 전자다라고 하는 거죠. 양공 개수는 아까 그랬던 그림으로 치면 몇 개 있겠어? 3개 있었겠죠. 양공 3개, 전자 3개 있는 순수 반도체에서 자유전자만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진다 이거죠. 저거 양공 말고 다른 게 보이잖아. 뭐라고 그러냐? 세 글자 있었는데. 모르겠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과 공소. 아니 쓸거 있어. 내려가요.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건 뭐야? 이 빈자리는 뭐야? 이거 양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왜 할 수 있는 거지 얘네는? 여기 빈자리가 왜 있어? 얘네들 13족이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 채우고 싶어서 빈자리 이제 덧칠로 온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게 어리버리한 데 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 빈 공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양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설명해도 되지만 여기에 빈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전자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왔어. 그럼 여기 빈자리는 양공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여기 빈자리는 양공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양공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 올라온 전자는 자유의 몸이 됐나? 아니. 애시당초 여기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전자 하나 부족한 원자가 하나 더 얻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성력이 굉장히 강한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 전부 다 자유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공만 개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에 원래 3개, 여기 3개 있었던 순수 반도체에서 양공만 괜히 많이 증가했다 이거.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주요 전하 나르게가 양공이구나 라고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연결입니다. 연결해야 돼요. 연결. 이제 P형과 N형을 접합시키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지? 뭐라고 부르죠?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기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쓰러질 느낌이에요. 쌤이요? 나 무닥다가 쓰러진 적 있거든. 누워 계세요. 누워서 수업하고? 누웠다가 일어나면 쓰러진 거.
제가 전화드릴게요. 쓰러질 것 같은데 뭐 있어. 고등학교 때 정말 쓰러진 적 있어. 하늘이 노랗게 오 여기 쓰러져. 드라마처럼 진짜 그렇게 쓰러져. 이렇게 쿵. 길 가다가요? 아니 그 운동장에서 월요일 전체 조회하는 거야. 저희가 무슨 아니 아침에 하는 거야. 왜 넘어지? 아니 선생님이랑 똑바로 안 살다. 이런 분위기거든. 설명 안 해도 알겠지. 계속 그런 분위기야. 계속 있다가 또 내가 맨 앞에 그때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164였나? 보일 때 163이었나? 거기 되게 작아요. 맨 앞에 우리 키순화가 있어. 근데 약간 이상하더라고. 교장선생님이 나 없었는데 또 오늘은 얼마나 걸릴까 근데 가지고 근데 정말 약간 노래지더라고. 색깔이 변하네. 신기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담임쌤이 있잖아. 뭐야 이 새끼야. 나는 그 말이 기억나. 뭐야? 그다음에 끊겼어. 그리고 다시 딱 정신 바로 들었어. 뭐 한참 있다 든 게 아니고 바로 애들이 막 야, 뭐야, 이 새끼 왜 연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귀에 들려. 근데 정신을 못 차려. 그때 교장선생님 누구나 말씀을 매일 월요일마다 해볼 때는 월요일 아침마다 정규시간 다 모아놓고 간다. 아침 좋아해. 근데 교장선생님 말이 길면 이게 30분도 40분도 안 미치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쓰러져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후나 말씀 생각했다. 애들이 겁나 좋아했어. 우와, 씨. 근데 문제 내가 쓰러진 거지. 담임쌤이랑 어떤 애가 등치 큰 애가 나 먹고 막 뭐야? 우리 그때는 지금 니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바로? 119. 근데 우리는 그때 휴대폰이 없잖아. 야구 휴대폰이 없는 새끼들 이 생각 안 되지. 상상 안 되죠. 양호실에서 눕혀야 되는데 뭐 양호실 없었나 모르겠어. 교실로 날 데려와서 교실 책상에 이렇게 눕혔다. 일단 그게 상태 보는 거지. 다해서 도와줘. 야 괜찮냐? 너 걱정을 막 하시는 거야. 내가 괜찮아. 왜 그런 거야? 배가 고파. 정말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서 쓰러진 거야. 아침을 안 먹었거든. 그래서 이 새끼가 하고 쓰러진. 근데 애들은 난리 난 줄 알고 교장도 뭐 들어가 저렇게 다 된 건데 나는 그냥 배고팠어. 그래서 아니 빵이었나? 그냥 한 끼 안 먹었을 뿐인데 괜히 쓰러지더라고.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보여. 조회당에서 그러면 절단을 죽는 조회당 죽는다고. 겁나 위험해. 하여튼 쓰러져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 여보도 주고. 어느 상관? 교장선생 호남할수 없앤 건 대박이었어. 네. 이건 뭐 그 정도급 아니면 절대 호남할수 안 줄이거든. 이게 맨날 똑같네. 이거 P형 이거 N형이죠. 그럼 여기 왼쪽이 P형 여기 N형 맞죠? 전류는 어느 쪽으로밖에 못 흐른다고 알고 있어. 이렇게밖에 흐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지. 좀 이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P형 N형 붙여놨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 면? 여기를 접합면이라고 부르죠. 이건 되게 잘 알고 있다. 저번 주 수업 이번 주 수업 학교에서 열심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접하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양공과 전자가 있으니까. 그죠? 양공과 전자가 서로 어때? 무조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자가 이쪽 양공 통당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지게 되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등장해? 이장 그림이 이렇게 싹 지워져가지고 여기 때까지 이렇게 구역을 딱 잡아주잖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그림 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 이 그림을 처음 본다고?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뭐니? 여기 플러스가 뭐니?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걸? 아까 거기 전자가 가더니 전자 여기 왔네. 여기 전자가 떠났으니까 양공이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랬잖아, 그죠?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뭐다? 공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뭐다? 뭐라고?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이온이죠, 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 음이온. 왜? 여기는 뭐야? 몇 조건조 높인 게 몇 조건조? 15조. 전자가 남아서 버리고 싶어 했던 애들 있지? 근데 버렸는데 그 전자가 진짜로 넘어가 버렸어.
그럼 그걸 전달 하나를 잃은 거거든. 그러니까 양이온이 된 거야. 그 양이온을 표시해 주는 거야 지금. 근데 이상하잖아. 이 자연전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원래도 이웃한 원자들로 막 간대. 그치? 그럼 여기는 그 수많은 원자들도 지금 계속 전자를 잃은 거 아니야? 그죠? 수많은 원자들도 그 전자를 잃었어. 그럼 이 양이온이 여기만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도 다 양이온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양이온 주르륵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음이온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여기만 드러난 부분만 표시를 해놓는 거지. 전자랑 양이온이 사라진 부분만. 그래서 이게 이온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동이 불가한 친구들입니다. 얘네들 이동 안 돼요. 그죠? 끝난 거야. 걔네들 여기 박혀있는 애들, 박혀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동 불가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전기장. 와, 전기장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나? 내가 수업을 했나? 그래서 전기장이 물질 정의가 뭐였다? 어떤 전화를 띄는 애가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단위 양전화, 그러니까 1쿨롱짜리 양전화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그 양전화가 뭐 당겨지든 밀어지든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그리고 그 힘의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양전을 띈 애가 있어.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이 근처에다 이렇게 플러스를 갖다 놨어. 1쿨롱짜리 단위 양전화. 그럼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받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쿨롱 거리 R 제곱분의 블라블라. 그럼 그게 전기장의 크기.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지점에서 얘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으로 나가면 돼. 됐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 둘에 의한 전기장.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밀고, 당기고. 그럼 이쪽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전기장이 오른쪽이야. 그래서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꼭 N극에서 S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자기장처럼. 근데 니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뭐 나올 만하다 한번 해요. 두 개 다 플러스인 거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 있는데 요 거리는 R과 R로 똑같은 거야. 근데 이때 이 어떤 얘가 A고 이거 그냥 합시다. A고 B야. 근데 이 친구 있잖아. 실험하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여기서 왼쪽으로 힘을 받았대. A랑 B 중에 누가 더 전 반향이 컸다는데? 얘가 더 전환이 크니까 같은 거리인데 더 힘을 세게 준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이 A와 B에 의한 합성 전기장, 그러니까 A와 B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전환이 큰지 안 알려주고 전기장만 알려줘도 누구의 전환이 더 큰지 알 수 있는 거지. 맞죠? 이게 마이너스도 있고 다양하겠지. 이게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줬던 재활치료에 이런 문제 있던데 어떤 애가 질문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민석이었지. 민석이. 전기장이 여기서 0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런 얘기다. 똑같으면 전기장이 0이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쪽 다시 돌아옵니다. 얘가 양이온이 됐고 얘가 음이온이 됐잖아. 그럼 이 동필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거 알고 있나요? 그거였어. 아까 말했던 동필층이라고 불러. 동필층이라고 부르는 데는 잘 생각해봐.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뜻이야. 됩니까? 그래서 공필층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자 전기장이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야. 물리원에서는 전기장은 N형에서 P형 쪽이야. 맞죠? 전류랑 좀 다르지 얘기가 좀. N형에서 P형 쪽이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게 쉬울 거야. 여러분들 발광다이오드가 뭡니까? 빛을 붙여놓고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큰 빛, 좁으면 에너지가 작은 빛. 근데 광다이오드라는 친구가 있잖아.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걔네한테는. 태양 전지랑 광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야. 보통 이거는 이제 세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참 희한하죠. 꼭 세로 그림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하면 준다. 여기 N형을 주고 여기 P형을 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A점이라는 둥, 뭐 여기 해서 뭐 여기 뭐
전구가 있다는 점 여기 B점이라는 점 이렇게 막 그림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이 접합면에다가 빛을 땡땡 달고 접화면에 빛을 땡땡은 전자가 튀어나와. 무슨 효과? 광전 효과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광전 효과에서도 나오고 여기 반도체에서도 나온다. 근데 여기서 반도체에서 낼 때는 광전 효과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하고 그냥 빛을 때리면 전자가 나왔다 쳐 이렇게 하는 거죠. 나왔다 쳐. 그러면 여기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전자가 튀어나오고 양공이 동시에 태어날 거예요. 왜 동시에 태어납니까?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게 무슨 뜻? 그 자리는 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양공과 전자는 무조건 동시에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다음이 문제야. 여기는 이 전자와 양공이 이제 어디로 이동할 거냐의 문제야. 여기는 전자가 어디로 간다? N형 쪽, P형 쪽? 옛날에 한번 했는데 여기서 N, 이 전자는 이렇게 가겠죠? N 플러스니까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양공의 방향을 따라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은 뭐야? B 전구 A 이렇게 될 거야. 이 전류의 방향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어디로 올렸어? P에서 나와서 N으로 가는 거야. 전자는 N에서 나와서 P로 가는 거고. 이게 지금 다이오드의 전기 연결했을 때라는 반대되는다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길이 없다고 애들한테 저걸 설명을 안 하면 전기장을 설명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궁핍증이 있단 말이야. 이 궁핍증에 N형 쪽에 어떤 게 있다고? 뭐가 형성돼 있다고? N형 쪽에 무슨 이온? 여기에 양이온이 있어요. 여기 음이온이 있고 여기 경계면서 탄생한 전자 입장을 한번 입장을 바꿔봐. 위쪽에 누가 있다? 플러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위쪽으로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들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전자 쪽 가냐 이러면 안 되고 여기 이 궁핍층의 이온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야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그 다음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전기장 때문에 전자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올라오면 이 전자와 이 전자는 반발력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해집고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얘 때문에 밀린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지. 걔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애가 튀어나온 아이고 여기를 어떻게 짚고 나가는 거야? 고개념인 거라고 지금. 고개념이어서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해야 돼. 근데 이 과정을 설명을 빼봐. 애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전자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이 친구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지 광 다이오드라고 하는지 이거 잘 보고 풀어야 돼. 물론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좀 시간이 오버됐어.